저는 35년간의 은행 근무를 마치고 퇴직한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적한 교회에서 정원 가꾸기와 골프를 즐기며 지내던 어느 날, 서울에서 IT 기업에 다니는 아들 마이클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죠. 아버지, 다음 달에 한국에 한번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사는 모습도 보시고 서울 구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시아 여행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 달간 서울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던 어느 날, 골프 클럽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 거기 간다고? 거기는 젊은 사람들만 살기 좋은 곳. 아니야,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친구 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래도 영어는 통할 거야. 걱정 없어. 그런데 들었어. 한국은 현금 없이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한다더라고. 디지털 금융이 완전히 정착됐다던데. 또 다른 친구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거기 디지털 같은 건 젊은 애들이나 쓰지. 우리 나이엔 절대 힘들지. 나는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해. 만질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 은행에서 평생 일했잖아. 디지털 금융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지. 해킹 당하면 끝이야.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도 존의 머릿속에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보내준 한국 여행 정보를 보며 현금을 많이 가져가야겠군.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지폐 뭉치를 여행 가방 깊숙이 숨겨 넣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존은 오랜 습관대로 현금과 신용카드, 여권을 확인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낯선 나라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교차했어요. 특히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대한 편견은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죠. 에이, 한 달만 지내다 오는 거야. 현금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존은 아들 마이클의 환한 미소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더 성숙해 보였고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시죠?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필요한 것 좀 사고 가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나도 간단한 생필품이 필요하니까. 대형 마트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시설과 다양한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호주의 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죠. 필요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계산을 위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들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니? 계산은 저기서 해야 하지 않아? 존이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웃으며 대답했죠. 아뇨. 요즘은 이렇게 앱으로 스캔하고 결제하면 돼요. 줄 설 필요 없이 편리하답니다. 존의 눈 앞에서 마이클은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스마트폰으로 하나씩 스캔한 후 버튼 몇 번 터치하더니 결제 완료라고 외쳤어요. 현금도 카드도 없이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등 물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시스템 중 하나죠. 마이클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번 아버지가 해보실래요? 제 폰으로 연습해보세요. 존은 망설이다가 아들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작은 글씨와 여러 아이콘들이 빼곡했어요.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존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이클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지만 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마이클이 다시 폰을 받아들고 남은 물건들을 계산했죠.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 존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첫날부터 느낀 디지털 격차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시대에 뒤처진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마이클의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푸는 동안에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빛나는 도시 속에서 자신은 마치 아날로그 세상에서 온 외계인처럼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부터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마이클의 말에 존은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과연 내가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존은 마이클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런 아버지의 시선을 느꼈는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모바일 뱅킹에 관심 있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존은 망설였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글쎄,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이클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존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뱅킹 앱이 설치되었어요. 마이클의 지도 아래 존은 계좌 개설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간단한 절차에 존은 살짝 놀랐어요. 이게 다야? 호주에서는 은행에 직접 가서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간편해요. 이제 소액 송금을 해볼까요? 존은 조심스럽게 만 원을 마이클에게 보내보기로 했어요. 화면을 따라 클릭하고 금액을 입력하자 놀랍게도 몇 초 만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정말 빠르구나. 존의 눈이 커졌어요. 그 다음은 카드 없이 현금 인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이클은 인근 ATM으로 존을 안내했어요. 앱에서 출금할 금액을 미리 설정하고 ATM에서는 QR코드만 스캔하면 됩니다. 카드 넣을 필요도 없어요. 존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ATM을 바라보았지만 마이클의 설명대로 따라해보니 정말 현금이 나왔어요. 카드나 통장 없이 돈을 찾는 경험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구나. 존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점심시간, 마이클이 제안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존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결제해 볼게. 존은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마이클이 알려준 대로 결제 앱을 열고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 끝에 결제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성공했군. 존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존은 자신이 은행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일할 때만 해도 디지털화는 시작 단계였어.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줄은 몰랐네. 마이클은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존은 점점 더 흥미를 느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기나 해킹에는 안전한 거니?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에요. 다중인증과 생체 인식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 가졌던 거부감이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더 배워볼 수 있을까? 존은 기대감을 품고 물었어요. 서울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존은 아들 없이 혼자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서울의 일상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가볍게 몸을 풀고 집을 나선 지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불안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이런, 지갑을 두고 나왔네. 존은 주머니를 뒤적이다 깨달았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죠. 호주였다면 즉시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문득 아들이 알려준 디지털 결제 방법이 떠올랐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망설임 끝에 산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목이 마르다고 느껴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존은 긴장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모바일 결제 가능한가요? 네, 고객님. 저희는 모든 종류의 모바일 결제를 지원합니다. 존은 마이클이 알려준 대로 앱을 열고 QR코드를 스캔했어요.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와, 정말 되는구나. 존은 스스로에게 감탄했어요. 자신감을 얻은 존은 점심때 근처 식당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결제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죠. 지하철역에 들어서서 티켓 부스를 찾아 두리번거렸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게이트에 스마트폰을 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건가? 존은 용기를 내어 근처에 있던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하철은 어떻게 탈 수 있나요? 그 청년은 친절하게 모바일 교통카드 앱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존은 조금 헤매면서도 앱을 내려받고 설정했습니다. 게이트에 폰을 대자 문이 열렸어요. 신기하군. 존은 작게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에게 자신의 하루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지갑 없이 하루를 보냈다니 믿어지지 않는군.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곳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무인 점포라고 직원이 전혀 없는 상점이 있어요. 다음 날 마이클은 존을 근처 무인 편의점으로 데려갔어요. 입구에 설치된 기계에 마이클이 QR코드를 스캔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죠. 존은 놀란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열대에는 상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천장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카메라들이 우리가 어떤 상품을 집어드는지 인식해요. 그냥 필요한 물건을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존과 마이클은 각자 음료수를 하나씩 집어들고 출구로 향했어요. 문을 나서자마자 마이클의 스마트폰에 결제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믿을 수 없군. 존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야.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금융과 소매업에서는요.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디지털 금융에 회의적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그 편리함에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존은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이클은 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일하는 은행 지점에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도 은행에서 일하셨으니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존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은행원으로 평생을 보낸 그에게 다른 나라의 은행 시스템을 볼 기회는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었죠. 물론이지, 정말 보고 싶구나. 너희 은행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던 참이야. 마이클이 근무하는 은행에 도착하자 존은 첫인상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넓은 로비에는 창구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신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긴 창구 직원이 별로 없네? 존이 물었어요. 마이클은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은행들은 대부분의 업무를 디지털화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스마트 뱅킹 존을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뱅킹 존에는 여러 대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몇몇 고객들이 기계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존에게 각 기계의 기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기계는 통장이나 카드 발급을 자동으로 해주는 장치예요. 저쪽은 화상 상담이 가능한 부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류 없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죠. 존은 감탄하며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내가 일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상상조차 못했어. 모든 것이 서류 작업이었거든.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수십 장의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해야 했지.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신용평가를 몇 초 만에 해주고 생체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끝내니까 서류가 거의 필요 없어요. 다음으로 그들은 완전 무인 지점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직원 없이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지점은 24시간 운영돼요. 심야에도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죠. 존은 특히 생체 인식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어요. 지문, 홍채, 얼굴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말 안전한 거니? 내가 일할 때는 항상 보안이 최우선이었거든. 마이클은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금융보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다중인증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기 시도를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존은 AI 금융상담사와 대화해볼 기회도 가졌어요. 복잡한 투자 상품에 대해 질문했는데 AI는 존의 호주 억양까지 정확히 인식하며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놀랍군. 이게 정말 기계라니. 실제 상담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마이클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존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가 은행에서 보냈던 35년과 오늘 본 한국은행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불신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혁명이구나. 호주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것 같아. 마이클은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은 IT 인프라와 금융 기술 면에서 정말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시스템을 모든 연령층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존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서울 생활 3주차에 접어든 존은 이제 혼자서도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돌아다닐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마이클이 회사에 간 사이 혼자서 경복궁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스마트폰 지도 앱을 보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지하철 안에서 존은 맞은편에 앉은 70살 가량으로 보이는 한국 노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조작하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분도 나와 비슷한 나이인데 디지털 기기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다루다니. 존은 감탄했습니다. 몇 정거장 후 그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어요. 우연히 존도 같은 역에서 내리게 되었고 그 노인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역 근처 카페에 들어가는 노인을 보며 존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만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존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영어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다행히 그 노인은 김 교수라는 은퇴한 대학 교수로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나이인데 이런 기술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 교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어려웠죠. 하지만 우리 같은 노인들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교수가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할 때
존은 그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세대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나요? 존이 물었습니다. 모든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노인들이 정부와 기업들의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한번 익숙해지니 이제는 없으면 불편할 정도입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다양한 앱을 보여주었어요. 교통, 쇼핑, 금융, 의료 앱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앱으로는 병원 예약부터 처방전 수령, 약 배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노인들에게 정말 편리하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호주로 돌아가면 꼭 이런 시스템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존은 오늘의 경험을 마이클에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오늘 김 교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단다. 나는 디지털 기술이 젊은이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그건 그저 내 편견이었어.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정말 우물안개구리였구나. 호주도 빨리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여야겠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특히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 우리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걸 김 교수를 통해 알게 되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디지털 금융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그 편리함과 가능성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마이클, 내가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구나. 단순히 관광으로 끝났다면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야. 마이클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더 남았는데 더 많은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은 일주일 동안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호주에 돌아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한 달간의 서울 생활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온 존은 공항에서부터 달라진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니 공항의 결제 시스템, 교통 시스템이 서울과 비교해 얼마나 불편한지 새삼 느꼈어요. 집에 도착한 첫날, 오랜 친구들이 환영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브라이언, 톰을 비롯한 골프 클럽 회원들이 모두 모였죠.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존의 한국 여행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존? 한국에서의 한 달은?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존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었어.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어.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국 전 디지털 금융에 회의적이었던 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었죠.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봐. 톰이 궁금해했어요. 존은 열정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무인 상점, 디지털 은행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도 그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거야. 김 교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더라고. 친구들은 존의 이야기에 감탄하면서도 약간의 의구심을 표현했어요. 그게 정말 안전한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방지하지? 존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다중인증, 생체 인식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오히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지. 그날 이후 존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지역 시니어 센터를 찾아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작은 강연회도 열었죠. 많은 노인들이 관심을 보였고 존은 그들에게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과 접근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건 편견에 불과해요. 한국의 노인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금융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은행 지점장인 친구를 설득해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당신 덕분에 우리 은행의 모바일 뱅킹 가입자 중 60살 이상 고객 비율이 2배나 늘었어요. 은행 지점장이 감사의 뜻을 전했죠. 존은 지역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노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자신의 한국 경험을 공유하며 호주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어요. 호주는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지만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6달 후, 존은 마이클에게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화로 알렸어요. 마이클,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단다. 이제 나는 우리 지역에서 디지털 할아버지로 불리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내 도움으로 스마트폰 뱅킹을 시작했단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변화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한국 방문을 통해 단순히 여행자가 아닌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그의 경험은 호주 노인들에게 디지털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은 호주 금융계에도 신선한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면 이번에는 배우러 가는 거야.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 저는 다음 여행을 계획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나이는 더 이상 디지털 세상을 탐험하는데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존의 작은 여행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어요.